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뉴스 순서를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뭐 지금 댓글창 분위기 보니까 네, 그렇습니까? 이 합당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관심사시니까 우리 장미 변호사가 이제 1부 마무리가 되면 또 자리를 떠야 돼서 그래도 이제 당에 계신 분이 한 분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합당 관련된 이슈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에 예고 없던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국 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 라고 전격 합당 제안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이를 위해서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에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흘러나오던 이야기가 홍익표 이번에 신임 정무수석도 그렇고요. 이 청와대 쪽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지론이었다. 그리고 청와대도 사전에 연락을 받았다. 뭐 요런 정도까지 이야기는 나왔어요. 혹시 그 당내의 지금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좀 전해줄 수가 있나요? 일단 이런 폭발력 있는 사안을 그냥 당대표가 아무런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던지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분석이 많고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청와대에서 당무에 뭐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뭐 당에서 알리는 내용은 있지 않았는가. 홍익표 정무수석의 어떤 워딩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당내에서는 워낙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제 아끼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맥락에서 오늘 5천을 돌파한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는데 그게 덮이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국 혁신당과 언젠가는 통합할 거라는 게 좀 기정사실화돼 있고 전제가 돼 있던 상황 속에서 지방선거라는 큰 정치적인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진짜 실무에 착수하고 있는 채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조율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지금 말씀 중에 이제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이야기할 때 합당이란 건 예정된 수순 아니었느냐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예정된 수순이라면 타이밍이 중요할 텐데 6.3 지방선거, 그러니까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타이밍에서 지금 민주당 여당의 대표 입에서 먼저 제안이 나온 겁니다. 일단은 두 분 기자들은 이 합당 제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좀 들어보죠. 먼저 하십시오. 저 먼저요? 네. 왜 서로 이거 눈치 보이는 약간 좀 어려워.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합당이라고 쓰지만 사실 이제 흡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합당은 대등적 관계이거나 최소한 대등적 조건이 가능해야 되는데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더라도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는 이제 그런 관계는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국 단위 선거 얘기하셨지만 전국 단위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그럼 후보는 다 될 수 있는 정도의 말하자면 실력은 되는 거냐 이 부분에서도 지금 의문점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합당이라고 불리던 뭐라고 불리던 이거의 제안은 민주당이 먼저 할 수밖에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뭐 예를 들면 민주당에 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사실 없는 거잖아요. 마땅치는 않은 거잖아요. 뭐 그런 관계 속에서의 이제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거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안이 있을 거면 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은 들고 근데 이제 이게 왜 오늘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다른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다른 공학적인 계산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거 부분은 좀 더 이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취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좀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좀 말이 길어지더라도 갈래갈래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말 길어지시면 한 번씩 숨도 쉬시고 물도 좀 드시고 그럴까요? 천천히 하시죠. 일단 다들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조차도 20분 전에 통보를 받고 그 자리에서 반대한 사람이 강득구, 이현주, 황명선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 이제 정청래 대표의
그 제안이 오전 10시 무렵에 있었고 10시 30분에 조국혁신당의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는데 조국 대표가 전주에서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당과 그다음에 당무회의와 의총에 붙이고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막 우후죽순으로 나는 찬성이요, 나는 반대요, 막 의원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백가쟁명 상황이 되면서 10시 반부터 민주당 의총이 열렸어요. 예. 그 자리에서 통상 지도부에 해당하는 최고위원들은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은 최고위원들이 나와서 나도 반대요, 너도 반대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의총 분위기가 뜨거웠다. 의총 분위기가 이제 이 문제로 상당히 이제 격해졌다라는 거고 의원들이 그러면 제일 문제로 삼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정청래 대표가 일하는 방식, 업무 추진 방식에 있어서 이게 잘한 거냐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은 이게 뭐냐, 뭐 어떤 최고위원은 저한테 이제 살짝 격앙돼서 정청래 대표의 전횡이다. 이런 식으로 합당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어딨냐.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선출직인데 20분 전에 얘기해 주는 게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당 지도부나 당원들의 그 중지가 의견을 모여서 한 것이 아니라 없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길게 보면 당원의 의사를 물어서 당원들이 합당합시다라고 해서 무르익었을 때 하는 거지. 아무런 빌드업 과정 없이 갑자기 이런 거잖아요. 결혼합시다. 결혼합시다. 밑도 끝도 없이 느닷없이. 그리고 사실 그동안 정청래 대표는 계속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이제 더 컷 유세 단장 출신으로서 컷오프는 없다. 그래서 최소한 조국혁신당으로 그 나가는 것은 맞겠다. 그래서 호남에서 세게 경쟁하는 준비를 계속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청래 대표가 왜 이러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이삭줍기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이삭줍기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정청래 대표의 기본 그 지방선거를 앞둔 첫 번째는 이제 정청래 대표의 업무 추진 방식에 대한 불만이 그렇죠. 있었다. 이런 불만이 예.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우리는 잘 몰랐다. 청와대하고 사전 조율한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했다가 오늘 정무수석이 기자실을 한 바퀴 돌면서 그거 아니고 우리 알고 있었고 이래서 일부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청와대가 말을 바꿨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약간 뭐라 그러지? 잘 준비되고 잘 정돈되어서 추진된 것은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예. 업무 추진 방식은 상당히 거칠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두 번째,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왜 지금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이유가 뭐야?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앞서 이제 장윤미 대변인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서 가장 부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일 합당하지 않겠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 거냐? 대통령 뜻이 있다는 거죠. 그 홍익표 수석이 이제 아까 설명한 그 내용인 건데 당 내부에서도 그런 설명이 있어요. 대통령 뜻 없이 대표가 저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제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럼 왜 지금이냐? 지금 합당하는 게 제일 싸다. 싸다. M&A를 하긴 해야 되는데 부산시장 정도로 막자. 고 이따 얘기할게요. 진짜 총선 때 간단하게 설명하네. 총선 때 합당한다. 2년 뒤에 합당하려면 너무 비용이 크다. 피가 철철 난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야 된다. 그때 싹 다 경선해야 되는데 이때는 안 된다. 특히 이제 수도권의 박빙 지역이 많은데 여기에 조국혁신당 우리 다 후보 낼 거야. 이런 민주당이 너무 당혹스럽다. 사전에 비용을 적게 들여서 M&A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에게 그러면 무슨 정치적 이문이 있는 거냐. 그래서 이걸 하는 거냐. 그래도 이렇게 큰 틀에서 합당을 한 당대표 이러면은 근수가 달라진다. 정청래라는 정치인의 근수가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예. 또 다른 측면에서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오히려 저희한테 물어봐요. 기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김한 기자가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다 비례대표죠. 네. 지역구 하나도 없죠. 당장 지방선거 준비해야 되는데 후보를 다 낼 수도 없는 거고 존재감은 계속 없어지고 이제 뭐 조국혁신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제에 하는 쪽으로 좀 가고 싶다. 그러니까 독자 생존이
불과한 정당의 한계가 봉착이 됐고 프로젝트 정당으로서의 명운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스텝을 밟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조국 혁신당의 입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니까 네.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제안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라는 부분들까지 지금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정청래 대표가 오전에 발표를 했는데 네. 예고 없던 네, 기자회견이었고 맞습니다. 사전에 뭐 사실은 기자들한테 어느 정도 흘러져 있는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 건은 그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어찌됐건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 청와대의 입장이라는 것이 청와대에서의 사전에 들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론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그 대통령의 지론이다가 잘못 해석됐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당무 개입. 이건 선거철을 앞두고 뭔가 대단히 정치적인 정무적인 무언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물어봤더니 이게 무슨 당무 개입이냐? 이것은 의견 표명이다. 그냥 지론이다라고 얘기한 건 그러니까 설명할 때 나온 얘기고, 네. 뭐 지시라든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정청래 대표가 나는 싫어. 우리는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견 수렴을 해야 돼요. 막 이런데 뭐 압박을 하거나 이거 꼭 하세요라든가. 예컨대 이제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는 정권 때는 당 대표를 막 그렇죠. 임의로 쫓아버리고 새로 당 대표를 세우고 막 이런 식의 그거는 명백한 누가 보더라도 당무 개입인데 이거는 대통령이 그랬으면 좋겠어라는 식의 생각과 당원이잖아요. 당원으로서의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키워드가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단 세죠. 그거보단 세게 들어왔겠죠. 나 청와대 출입 기자. 저는 키워드가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제일 먼저 얘기되는 건 정청래 대표가 왜 갑자기 이랬느냐라는 것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거 그거 취재했는데 네. 그 지난번에 만찬이 있었잖아요. 이거 너무 재밌어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찬이 있었잖아요.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제는 원내 지도부 만찬이고 그 전에는 신임 지도부 만찬이 있었잖아요. 최고위원들도 뭐 보궐로 뽑히고 했을 때 그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 그러니까 신임 그 최고위원들 뽑히고 원내대표 뽑혀서 갔던 그 만찬에서 그 말씀하셨다는 게 정청래 대표 측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만찬 설명을 했다. 대통령이 이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이제 그 일종의 제안 언급이 언급이 있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지 그 이유도 없이 하겠냐라는 게 정청래 대표 측의 설명이고 반대로 그 반대 입장에 있는 다른 그 현장에 있었던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만찬 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당시 강유정 대변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 적었다. 오늘 강유정 대변인이 몰랐다고 하지 않았냐. 알았는데 몰랐다고 했겠냐. 안 나왔다. 심지어 그러면 뭐 대통령과 당대표가 따로 독대를 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없었고 아무도 화장실도 가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김한 기자는 이 내용에 있어서 저는 정청래 그리고 말하자면 지금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이제 거론하는 상황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청와대 대통령도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판에서의 유불리를 또 따질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후보로 뛰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또 유불리가 있을 것이고 네. 그 지역에 따라서 또 뭐 특징에 따라서 다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요 세 개가 한 키워드가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어떤 확장 전략이 있는 거잖아요. 이 확장 전략에 당연히 조국 혁신단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해운 지명에서 보면 저쪽에서 일부를 무너뜨리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런 구조로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을 수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지금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서 이재명 이제 말하자면 간판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 이거 이제 대통령의 뜻이 개입하지 어떤 구체적으로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개입했지 이걸 따질 수는 없겠지만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사실 메이드 될 수 없는 문제고 근데 이제
당에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뭐 정청래 대표가 일하는 스타일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이게 그럼 무슨 실익이 있냐 이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건 중도 확장도 아닌데 어차피 표는 겹치는 거 아니야? 저긴 후보가 없지 않아?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합당을 하면 모양새를 어떻게 갖추던 일부 후보를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뭔가 있죠. 나눠주기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그러니까 있는 이제 거죠.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내야 될 비용이 있는 거니까 반드시 그 비용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게 아까 장윤성 기자 설명한 대로 야 근데 그거 어차피 내야 되는 거 지금 제일 싼 때야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지금 이런- 민주당은 어떤 계산을 하냐면 지금 합당을 하면 조국 대표에게 재보선 지역 하나 주면 된다. 그 정도로 진짜 싸게 먹는다. 네, 네. 그럼 된다. 근데 다음 총선에서 하려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지금 비례의원들이 뭐 10명 넘게 있으니까. 12명 예. 넘게 있으니 그 사람들 다 챙겨주려면 더 어려워진다. 이제 이런 이거 거예요.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해석들까지 나오는 건데 지금 댓글창의 분위기는 그냥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왜 이렇게 가느냐라고 화가 나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오전에 이제 엇갈렸기 때문에 예. 반응이 그쵸, 예. 청와대와 이제 당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더 커진 그것도 측면이 있고 있죠. 두 번째는 그 이제 국민주권 정부고 당원주권 정당이잖아요. 근데 1인 1표를 얘기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의원들 일부도 좀 격앙돼 있는 분들은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당원들에게 좋습니다. 의사를 예. 물어서 결정하면 될 것을 뭐 왜 이런 방식의 업무 추진에 대해서 매우 거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장유미 변호사가 지금 이제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음. 당에 계신 분 얘기를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제가 취재한 건 예. 이런 정도. 저는 장윤선 선배 말 그리고 이 정청래 대표가 그냥 말씀 들으면서 했더니 여러 차례 최근에 청와대를 갔어서 예. 그 아까 이제 배석하셨던 어. 분이 계셨던 때 말고도 대통령과 이야기 나눌 기회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었고요.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서 그리고 이제 당원 그러니까 뭐 당 내부에서도 뭐 친명 친청 이런 구도로 하는데 그러니까 당에 그냥 가운데 있으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냥 뭐 가감 없이 편히 얘기하는 자리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외형으로 정말 세를 막 구축해서 대통령과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 행정 권력과 당 대표가 각을 세우고 이랬던 건 이를테면 뭐 YS와 이해창 이게 차기 미래 권력으로 그게 막 임박했을 때 그럴 때 그 구도가 맞다고 생각. 정권 초예요.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지율도 견인해내고 계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여기에 반명이라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그 구도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긴 너무 해요. 많으시고 예. 그걸 반명이죠. 아는데 그건 반면이냐고 아니라고 물어보니까 생각합니다. 나를 이렇게 망신을 줘? 내가 그러면 종교신당을 확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기반의 그거는- 해석입니다. 그거는 예. 제가 보기에 댓글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근데 그런 지금- 분들이 제법 네. 많아 보여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마치 그 아까 그래서 제가 타이밍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고 관련해서 대통령의 언급이 있은 후에 나온 얘기라서 당대표의 정치를 펼치는 것이냐. 그러면 이게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는 것이냐. 전혀 아닙니다. 라는 각을 세우는 해석들을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내일 분명히 보수 신문들 보세요. 네, 그렇게 관련- 쓰니까 아니, 당연히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벌써 벌써 쓰고 그렇게 있죠. 쓰고 예, 있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이 내용들에 대한 해설이나 설명이 뭐 당에서든 청에서든 뭔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청와대에선 당무에 개입했다고 보여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뭐 관여도 아니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담백하게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청래 정치력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위랑 지도부랑 협의나 논의 과정이 다소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현실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왜 추진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담백하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숙제가. 예, 장유미 변호사는 이제 이후 또 방송 일정이 있어서 여기서 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그럼 우리 기자 두 분 모시고 얘기를 하면 요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자면 소위 말해서 조국 혁신단은 이제 3년은 너무 길다에서부터 쇄빙선이라든지 그 선명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우리 김한 기자 얘기해 준 것처럼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이제 왼쪽의 포지션을 구축하고 오른쪽으로 조금씩 더 벌려가는 뭐 예를 들어서 보훈부 권오을 장관이라든지 뭐 인사들 영입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이해운 후보자도 그런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면 왼쪽은 완벽하게 장악하겠다. 예를 들면 뭐 진보당부터 시작해서 더 왼쪽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조국 혁신당까지 포섭해서 포션을 키워나가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그 얘기를 좀 저는 예. 하고 싶은데 그 제가 어디서도 한 얘기인데
정치에서 계보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선거를 같이 이겨봐야 돼요. 예, 그게 계보의 시작이에요. 예.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계보원 중에 누가 불이익을 당해 정치적으로 그럼 나는 나의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 편에 서줘야 돼요. 같은 그런 편에. 경험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미래 권력과 관련된 부분인데 정청래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한쪽이 친명이 있고 한 명이 친청이 있다라고 하면 정청래가 확실한 미래 권력이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러면 다시 이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정청래랑 선거를 이겨보고 정청래와 함께 불이익을 이런 사람들이 뒤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그런 거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그러면 이 합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친청을 구축하려고 해. 그럼 내 미래 권력이고 싶어.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랑 합당하는 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도움이 되나?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네,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이 부분이 뭐 청와대 출입하시는 장윤선 선배나 민주당 대변인은 말 못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곧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월 동안 친명이다 친청이다 이렇게 써갖고 그 구도가 실제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제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거 허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허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립감이 강해요. 그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 누구도 이재명을 떠나서 6월달에 선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그립감일까요? 그러니까 그립감은 직접 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니면 존재감이 아닌가? 존재감이죠. 네. 존재감. 네. 그러면 지금 그 상황인 것은 크게 이견이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친명 친청 나눠가지고 뭐 디테일한 건 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허구라고 보시고 그러면 민주당이라는 큰 덩어리가 뭔가 더 커져야 되고 앞으로의 뭐 대통령 그 중심으로 해서 여당의 포션을 더 키워나간다. 그리고 그게 1차 관문이 6.3 지방선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유리한 겁니까? 저는 이걸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 유리하냐, 그러니까 판이 커져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조국혁신당을 지금 그 M&A를 했을 때 얼마나 이득이 있는 거냐. 호남은 좀 조용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출혈 경쟁을 세게 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없어졌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훨씬 편안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이거는 민주당에게 굉장히 큰 이점이죠. 예. 막 소란스럽고 뭐 호남에서 갈등, 뭐 조국혁신당이 몇 개 의석을 가져갔다, 뭐 이렇게 나오면 되게 부담스러운 건데 그건 아니니까 그거는 굉장히 안정적 상황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거는 굉장히 정청래 대표에게는 좋은 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예. 그러나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보자면 그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큰 틀에서 보면은 범여권에 해당하고 뭐 다른 소수 정당들 뭐 진보당 등이 있지만 사실은 별로 존재감이 없어서 두 정당이 합당하는 것은 진보의 파이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민주당이 아무리 뭐 보수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민주진보에 예.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확장된 개념을 쓰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풍선 효과 같은 게 있잖아요. 반대로 보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집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위기감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선거에서 이게 어느 정도나 민주당에게 유리할 거냐. 이제 이걸 물어봤더니 민주당의 전략가들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합당을 해도 이기고 안 해도 이긴다. 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가 이긴다. 장윤선 선배 얘기 끝나면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김원 기자가 하는 것으로. 아니요.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